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의 개인 계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둘째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감시를 중단하라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대형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장세는 실적에 달려있다고 조언했습니다.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66만 5천 원으로 전달보다 0.15%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분양가는 지난달보다 2.6%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의 개인 계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최근 회사 측 경영지원부서가 한 조종사의 개인 계정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회사 측이 변경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조종사 노조원의 개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체 공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영지원부서가 해당 조종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계정에 접속했고 노조원들이 이를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공지를 하려면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특정 조종사의 개인 계정으로 접속해 게시자를 회사로 바꾼 채 모든 임직원들에게 공지를 띄워 개인 계정을 해킹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가 언제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시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지원부서는 개인 계정으로 접속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당 조종사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조종사 노조는 조종사들이 이착륙 스케줄을 공지할 때 회사가 동의 없이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빈발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의혹 역시 스케줄팀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조종사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시스템 텔레피아에 대해 회사가 개인들이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는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라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 측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패키지를 IT팀에서 1차 점검하고 이를 다시 노무팀으로 보내 조종사 노조원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 감시한다는 얘기가 확산되면서 회사에 대한 노조원들의 불신은 상당하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스케줄러는 업무 특성상 운항 승무원의 스케줄을 따는 업무를 하는 만큼 회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개별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로 스케줄을 볼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종사 개인의 패스워드와 아이디는 회사에서 관리하거나 알 수 없다며 모자이크는 회사 공지사항을 올릴 때 이런 시스템 변경에 있어 설명을 하고자 이해를 쉽게 하려 스케줄 하나를 뜬 거고 샘플로 예시를 올린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전 계열사 자금 동원 행보와 관련해 노사 양측 간 갈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또 다른 노사 간 불신의 걸림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롯데그룹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감시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보낸 통보서를 공개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통보서에서 자신의 집무실에 배치된 직원의 해산과 CCTV 철거, 통신과 방문방해 중단, 경영권 탈취에 관합한 임원 해임 등 6가지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 대한 불법 감금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즉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바겐이 유럽연합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문제가 된 차량 850만 대를 모두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내년 1월부터 조작 장치의 소프트웨어 수리뿐만 아니라 필요시 부품 자체를 바꾸는 처방을 포함한 리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EU 밖에서는 해당 국가별로 세부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전해 나라별 사정에 맞게 리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독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디젤차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접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세계적인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가 B2B 모바일, 프린팅 솔루션 등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톰슨 로이터의 제임스 스미스 CEO 일행은 오늘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홍원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만나 모바일 콘텐츠와 B2B 솔루션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사업협력의 골자가 톰슨 로이터가 가지고 있는 금융과 증권, 특허와 법률, 회계, 과학 등 방대한 콘텐츠를 자사의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금융과 법률, 조세 등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미국 뉴욕 본사를 비롯해 100여 개의 나라에서 6만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에서 면세점 사업을 맡고 있는 신세계DF가 중국 면세 시장에 진출합니다. 신세계DF는 지난 14일 중국 하이난 면세점 내 한국관에 우리나라의 상품을 단독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하이난 면세점의 한국관은 전체 면적의 20% 정도로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 50여 개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신세계DF는 해외 면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서경목 신세계DF 사장은 이번 하이난 시내 면세점 진출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한국 상품이 중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연일 상승하는 반면 코스닥 중소형주는 좀처럼 맥을 추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어 투자자들이 대형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전날까지 3.59%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36%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도 시가총액 대형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대형주 지수는 지난달 말보다 4.54% 오른 반면 중형주는 1.36% 하락했고 소형주 지수는 2.97% 올랐습니다. 이 같은 코스피 대형주 강세의 배경에는 시장 불확실성과 3분기 실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시장 불투명성이 지속되자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대형주에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에서 나타난 환율 효과가 대형 수출주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형주가 계속 강세를 보일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의 강세 요인들이 다시 조금은 약화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원유 환율도 최근에 고점 대비는 좀 많이 빠졌고요. 시장에서는 단순히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떠나 이익이 뒷받침되는 업종과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앞으로는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을 둔 상승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화장품과 음식료, 미디어 등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KTB투자증권은 경기와 실적 등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대형주의 추가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형주는 3분기 조정으로 가격 매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대형주가 횡보하는 대신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롯데쇼핑 주가가 잇따른 악재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최근에 또다시 불거진 가족 간 경영권 다툼으로 롯데쇼핑주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롯데가의 집안 싸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롯데쇼핑의 주가가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과 달리 유독 롯데쇼핑의 주가는 이달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등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근 또다시 불거진 롯데 오너가 분쟁으로 악재가 잇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점이 없었고 성장 모멘텀이 없었던 게 롯데쇼핑이어가지고 백화점 3사 중에서는 좀 실적 타격이 제일 클 것 같고요. 3분기 7조 5,064억 총매출액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733억이어서 영업이익률이 3.6%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3%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체로 28만 원대를 유지하던 롯데쇼핑의 주가는 이달 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지난달에 비해 7%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롯데쇼핑의 주가는 전날보다 3.79%나 급락하며 25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간 경영권 다툼이 재점화되면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지난 7월 롯데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다툼이 불거졌을 때도 롯데쇼핑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지며 22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자 주가는 이내 안정을 찾으며 8월과 9월 두 달 새 10%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주가가 29만 3천 원을 기록하는 등 30만 원대에 근접하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2차 반격에 나서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롯데쇼핑의 주가는 다시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의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형제 간 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주가에도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국내 내수 경기가 바닥을 찍어 연말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국내 경제는 3분기에 전분기보다 0.8%, 작년 같은 기간에 견저 2.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자율적 반등에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로 주택 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분명히 높아질 것이라며 금리와 환율 등을 바탕으로 자체 구성한 금융 선행 지수를 봐도 국내 경기는 8월을 저점으로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9월 말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866만 5천 원으로 전달보다 0.15% 하락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2.5%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2.6%, 1.8%, 0.4% 떨어졌으나 지방은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전달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4.6% 상승한 전북이었고 경남과 강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지난달보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2.6% 하락한 서울이었고 그 뒤로 경기와 대전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 분양 가격이 낮은 지역의 신규 물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평균 분양가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비맥주가 다음 주부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중국 하얼빈 맥주를 판매합니다.
하얼빈 맥주는 중국 동북 삼성 지방의 인기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비 맥주는 모회사인 AB 인베브를 통해 하얼빈 맥주 480상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비 맥주 측은 이번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반응을 테스트해보려는 것으로 반응을 보고 추가 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동장인식 분야의 글로벌 IT 기업 림모션과 미래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동장인식과 관련한 다양한 센서를 개발해온 림모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개발 중인 동장인식 센서 드래곤플라이의 베타 버전을 SK텔레콤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센서는 기존 흑백만 인식하던 센서와는 달리 빛의 삼원색을 인식할 수 있어 증강 가상현실 체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가까운 미래의 SF 영화에서처럼 손가락을 움직여 컴퓨터의 화면 위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불러내고 작업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며 5G 시대가 도래하면 실감형 멀티미디어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카드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현대카드 고메위크 세븐틴을 개최합니다. 현대카드 고메위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이닝 페스티벌로 플래티넘 이상급 회원들에게 유명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고메위크에는 서울과 부산의 인기 레스토랑 100여 곳이 참여합니다. 특히 안효상 셰프가 운영하는 일식 레스토랑 스시효를 비롯해 뉴욕 3대 스테이크 하우스 중 하나인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모던 차이니즈 라운지인 모던 눌랑 등 18개 레스토랑이 이번 고메위크에 새롭게 참여합니다. 이번 고메위크에서부터는 해당 레스토랑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현대카드 마이메뉴 2.0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약은 방문 3일 전 이내에 취소해야 예약 보증금이 전액 환불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3부는 오늘 펜텍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펜텍이 마련한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텍은 14개월 만에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건고추에 대한 정부 수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장철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자 고랭지 배추 5,000톤, 무 8,000톤, 건고추 7,000톤 이내에서 수매 비축 계획을 수립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원유 과잉 생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낙농 관련 조합이 자율적으로 젖소를 도축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축산경제는 무이자로 젖소 도태 장려금 400억 원을 전국 16개 낙농 관련 조합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로 수집하는 시군별 고용률과 실업률, 산업, 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 통계는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가을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우리 몸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환절기일수록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더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의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은 무엇보다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돼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먼저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장의 온도가 내려가고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열을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대표적인 음식은 대추와 생강, 미역입니다. 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 체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생강은 장기를 활성화시키고 체온을 높여줍니다. 미역은 기초대사율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합성해 몸의 열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은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낮추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비염 등 알레르기도 방지해줍니다. 달걀과 호두, 해바라기씨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을 에너지로 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콩과 우유에 풍부한 비타민 B2는 신진대사를 돕고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A도 세포의 방어력을 높여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줍니다. 걷기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워 체온을 높여주는데요. 근력 운동을 병행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환절기에는 너무 어려운 운동보다는 쉬운 운동이 좋은데요. 특히나 체온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나 조깅 같은 류의 운동들이 좋고요.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무거운 무게보다 가벼운 웨이트로 낮은 자세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손이나 발, 목 등 몸에 열이 빠져나가기 쉬운 곳을 보온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갑이나 수면 양말, 손수건, 스카프 등을 활용해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다양한 장기가 모여있는 배는 신진대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청결 유지도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침구류를 정리하고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틈날 때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절기에 가장 많은 질환은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 건조증이 있습니다. 주로 이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거나 또는 환절기의 이 계절 변화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주로 얼굴에 많이 생겨요. 가렵고 따갑고 또 빨갛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세정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세안을 했을 때 좀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좀 각질 제거제라든지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 후에 10분 이내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되고 환절기 건강관리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자주 마시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잘 쉬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연입니다. 10월의 셋째 주 주말인 내일은 깊어가는 가을 즐기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감상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겉옷 잘 챙기시고요. 아침에는 오늘처럼 서해안과 내륙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강원 내륙과 산간,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짙게 낀 안개에 미세먼지가 흡착되면서 현재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 걸리신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맑은 하늘에 기온도 적당해서 야외활동 즐기기 좋겠는데요. 유명산들의 달풍 절정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알록달록 단풍놀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바깥 활동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아침에 안개도 소산되고요. 구름도 없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창명화 밝고 낮은 자외선이 다소 강하겠습니다. 서울 12도에서 25도, 대전 10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대기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속초, 강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광주와 전주 12도에서 25도, 대구 11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에 큰 기온 변화도 없겠지만 강원 영동은 월요일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고 선선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네요. 한 주간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푸는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